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또 즐겨 먹는 디저트, 이 달콤함 뒤에 어떤 어두운 역사가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설탕 한 스푼에 담긴 피와 땀,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0kg.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설탕의 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쌀 한 가마니가 20kg이니까 매년 쌀 두 가마니 무게만큼의 설탕을 먹고 있는 셈이죠. 정말 엄청난 양 아닌가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 변화가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불과 몇 세기 전인 1600년대만 해도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설탕은 고작 87g이었어요. 거의 맛보기도 힘든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4만 g, 무려 450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왕과 귀족들만 맛볼 수 있었던 하얀 금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중독물질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거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15세기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금과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있었죠. 이들이 마데이라 같은 대서양의 섬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바로 그곳에 사탕수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끝없는 설탕 수요를 맞추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섬, 상투메와 프렌시프에서 역사를 뒤바꿀 아주 끔찍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맙니다. 바로 설탕 생산이 처음으로 노예제와 직접 결합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결합은 인류 역사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설탕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만든 핵심 동력, 그게 바로 플랜테이션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농장이 결코 아니었어요. 플랜테이션은요, 토지와 인간을 오직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착취하도록 설계된 아주 지독하게 효율적이고 잔혹한 조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대한 기계나 마찬가지였죠. 이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첫째, 땅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둘째, 원주민이나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확보하죠. 셋째, 사탕수수처럼 돈이 되는 작물만 대량으로 재배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유럽에 수출하는 겁니다. 이 모델은 곧 전 세계로 그대로 복제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기계는 유럽 제국주의와 세계 경제를 살찌우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설탕 위에 거대한 제국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프랑스, 영국, 스페인 같은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요, 하얀 금이라고 불리던 설탕 생산지를 차지하려고 카리브해에 작은 섬들을 두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설탕은 곧 부와 권력이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노예 노동으로 벌어들인 이 막대한 부가 유럽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돈이 은행과 무역망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바로 그 산업혁명의 초기 자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경제혁명의 숨겨진 엔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당시에도 그 달콤함의 대가를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사상가 볼테르가 소설 캉디드에서 이렇게 외쳤죠. 설탕 공장에서 손가락이 끼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도망치려 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노예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유럽인들이 즐기는 설탕의 진짜 가격이 뭔지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잔혹한 시스템에도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억압받던 사람들의 저항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모습을 바꾸면서 살아남았죠. 1791년에 일어난 IT 혁명은 전 세계 설탕 제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833년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보상금이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소유했던 주인들에게 지급됐다는 겁니다. 곧이어 노예제의 빈자리는 인도와 중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계약 노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착취가 채웠고요.
1887년 미국에서는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파업이 학살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착취의 본질은 그대로였던 거죠. IT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독립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IT에게 과거 노예줄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내라고 강요했거든요. 그 액수가 현재 가치로 무려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달하는 빚이었고, IT는 이 빚을 1947년까지 갚아야만 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죠. 시간은 흘러 20세기와 21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제국들 대신 거대한 기업들이 플랜테이션 모델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 설탕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헨리 헤벨마이어라는 사람이 미국 설탕 시장의 98%를 장악하는 독점 제국을 세웠고요. 오늘날에는 쿠바 출신의 파눌 형제가 플로리다 크리스탈스, ASL 같은 거대 기업을 통해서 세계 설탕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제국을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죠. 그리고 파눌 형제가 소유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 IT 노동자의 이 목소리. 250여 년 전 볼테르의 외침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마치 다시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역사는 끝나지 않고 다른 얼굴로 우리 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착취는 아주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자메이카 이주 노동자들은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IT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예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죠. 심지어 미국 정부가 파놀 가문의 회사인 센트럴 로마나에 인권 유린을 확인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거액의 정치 후원금이 오간 뒤에 이 조치가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년에 걸친 이 설탕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유산은 결코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은 브라질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생산량의 이면에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와 토양 황폐와 같은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똑같은 작물만 키우는 게 말 그대로 땅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는 거죠.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설탕의 유산은 이렇습니다. 노예제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인종 불평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노동 착취, 또 광범위한 환경 파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전지구적인 비만과 당뇨병 같은 공중보건 위기까지. 설탕의 달콤함 뒤에는 이렇게나 쓰디쓴 대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탕의 길고 어두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알고 난 지금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이 달콤함의 진짜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설탕을 볼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